그 운영위원장 시절에 그 특활비를 아내에게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친북 좌파 정권이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밖에 사용. 예, 기조 발언에서 그런데 평소 연설 때도 그러시고 주사파 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주사비 아빠였던 사람이 전향했다고 선언한 일이 있습니까? 역전을 홍 대표의 말씀하시는 언어 태도 여전히 논란이 많고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번 지적해 보시죠. 하나의 예는 뭐 암 고름덩어리. 암덩어리가 맞죠.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다. 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인데 오늘 노은지 기자 홍준표 대표 생일이었군요. 저도 몰랐는데 12월 5일이 63번째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따로 뭐 생일 축하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이제 생일을 맞아서 여기 저희 광화문 사옥 옆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먼저 전 작가님은 최근에 홍준표 대표의 행보를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막말 논란에도 좀 휩싸여 있는 것 같고요. 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당 안에 그 사정이 예. 이 한마디로 이제 폭격 맞은 집안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 안에서 재건을 위해서 최선은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사실 말의 품격에 대해서 기자들이 지적을 또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관심사였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품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시절이 당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번 지적해 보시죠. 오늘 나온 예. 하나의 예는 뭐 암 고름덩어리. 뭐 이런 암 고름덩어리. 예. 암이 보통 명사 아니에요. 고름덩어리가 보통 명사 아니에요. 당내 특정 인사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암덩어리가 맞죠. 근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품격 있는 말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참 의의가 없다. 근데 사람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몸질을 숨기는 왜 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친박 진영을 뭐 암덩어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인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 네. 뭐 최근에 어떤 이런 막말 논란에 대해서 전혀 홍 대표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예요. 네, 이 토론회에서 좀 더 얘기를 한 게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운운하는 게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YS의 말을 상당히 좋아한다라면서 그런 간접적으로 그런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네. 근데 노은지 기자, 이 홍준표 대표 부인과 또 친박 진영의 한 의원의 부인 간에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는데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의 부인과 이제 홍준표 대표의 부인 이순삼 여사 간의 신경전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머물면서 SNS에 뭐 친박계를 바퀴벌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거기에 대해서 친박계가 발끈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경기 지역,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부인들과 이순삼 여사가 함께 저녁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청원 의원의 부인인 이선화 여사가 그 모기랑 바퀴벌레 죽이는 F킬땡이라는 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 그거를 사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했대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조금 두 사람의 기싸움이 네. 뭐 좀 둘 다 기센 분이긴 해서 기싸움이 약간 치열했다 뭐 이런 뒷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F킬 땡을 줬다는 거죠? 서청원 의원 부인이 홍준표 대표 부인한테. 네. 근데 전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부인들끼리 실제로 저렇게 좀 뭐랄까 미묘한 신경전이 실제로 저렇게 많이 좀 펼쳐지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가끔 그러기도 하는데 저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 그냥 부인인 거예요. 무슨 직함도 아니고. 그런데 저것을 전선을 확대한다는 거는 오히려 부인이라면 그런 걸 무마하면서 예의 있게 지난번에 서로 이렇게 예. 거친 말이 오갔는데 우리 그냥 우리끼리라도 친하게 지내자. 예. 이런 것이 이제 품격이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부인들도 이제 격을 따져야 되는데 그 예. 격이 이제 모자라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홍준표 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당연히 비판을 했을 텐데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비판했을까요?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 운영위원장 시절에 그 특활비를 아내에게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친북 좌파 정권이신 것 그걸 같아요. 한 번밖에 사용. 예, 기조 발언에서 그런데 평소 연설 때도 그러시고 주사파 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주사비 아빠였던 사람이 전향했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홍 대표의 말씀하시는 언어 태도 여전히 논란이 많고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번 지적해 보시죠. 하나의 예는 뭐 암 고름덩어리 암덩어리가 맞죠. 암덩어리 김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다. 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인데 오늘 노은지 기자 홍준표 대표 생일이었군요. 저도 몰랐는데 12월 5일이 63번째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 여당에서. 왜냐면 우리 절대로 좌파가 아니라고 좌파 알러지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친북 정권 맞다. 그렇지만 종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프린티지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넓혀졌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뭐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거 뭐 나름대로 할 말 다 했다고는 보지만은 네. 그러나 이 정권이 곧 끝날 거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짧아도 10년은 갈 거라고 보고요. 길게 가면 20년도 갈 수 있죠. 네. 앞으로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병규 기자. 오늘 홍준표 대표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언급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자, 일단 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얘기가 나온 게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라고요. 이명박 정부의 안보 실세였는데 오늘 이제 검찰에 소환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영상 보시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그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거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사진을 안 건 이유는 뭡니까? 세 분은 다 고인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 문제는 그건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양반 보니까 한 100살까지 살 것 같더라고.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평가를 하고 사진을 거는 게 그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정말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다. 혐의 있으면 불러서 조사. 만나면 살충을 주는데 마음 방법이 어딨어. 그 사이버 댓글 몇 개 가지고 대통령 소환한다.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참 기가 막힌 나라다. 나는 그런 생각하지. 그 수사망을 생각 필요가 없어요. 나는 방법도 없어요. 홍준표 대표가 오늘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작가님 어떻습니까?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있으면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저 말을 우리가 그대로 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좀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보세요? 검찰에서 불러서 포토라인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기를 홍준표 대표는 바라죠. 오히려 바란다? 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예. 오만과 무능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정권과 또 친박들의 엄청난 역사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이 미묘하죠. 그 댓글 수사라는 것이 과연 이 정치적인 거였냐 아니면은 대공을 위한 댓글이었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만일에 이제 그 보수 지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쓰게 된다면은 저것은 진짜 이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이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것이죠. 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합니다. 그렇군요. 그걸 홍준표 대표는 아주 바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네. 나온 발언이었다. 네. MB 혐의 있으면 불러서 조사하십시오. 뭐 그런 해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오전 10시에요.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어야 하는 인물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검찰 포토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노은지 기자 설명 좀 부탁할게요. 네, 저 세모란이 뭐냐면요.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이제 뭐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간에 저기 서서 저 마이크 뭉친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걸로 이렇게 기자들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 자리에 이렇게 마이크를 놓고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네. 오전 10시에 원래 검찰에 출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저 포토라인은 그대로 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인물인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정치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참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정말 제가 참 억울함도 호소해보고 온갖 해봐도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꼭 좀 모아주시다 하는 강력한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이번 수사는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최경환 의원이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됐었는데 무슨 또 본회의 핑계를 댄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요, 12월 5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게 최경환 의원 본인이었어요. 원래는 11월 28일에 나오라고 했더니 조사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12월 5일 날짜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검찰에 다시 얘기를 한 게 원래 이제 가야 되긴 하는데 본회의를 참석해 표결을 좀 해달라 이런 원내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예. 또 당에서도 검찰에 연락을 했다고 해서 일단은 소환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그 예산 통과는 됐다면서요? 네. 됐구나. 됐어. 되게 냅뒀대요? 안 되게 하려고 1년 하던 표결에 참석 안 했지. 참석 안 했는데도 통과됐구나. 저런. 존재감도 없고 이제 뭐 애처롭네.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는 줬어. 어떻게 해요? 깽판 쳐가지고. 아. 예산 투표한 지 11시간 만에 그때서야 우르르 나타나가지고 우리 빼고 이럴 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그럼 일찍 오든가. 그러니까. 누가 11시간 만에 오래. 와서 딱히 무슨 뭐 대안이나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냥 떼부리기. 그렇지. 아이고, 떼쟁이들. 좋은 직업이야. 그러니까. 떼부리고 월급 받고. 떼부리고 월급 받고. 최고지 뭐. 좋은 직업이죠. 그냥 반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냥 그게 다야. 반대다! 반대다! 에라라라! 아이고. 이렇게 했다니까? 무슨 건달들도 아니고. 그래서 저기, 표결은, 참석 안 하고, 피켓식이나 또 했어요. 그 피켓에 뭐라고 썼대요? 사회주의 예산 반대. 아유, 아이고, 참, 애잔하다. 애잔하잖아, 불쌍하잖아. 아이고, 어떡하니. 이제는 말빨, 글빨도 없고, 아이고. 존재감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망해가는 것 같아요. 그지? 갈 때 됐지. 지났지. 망할 땐 폭삭 망해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요. 정신 안 차려도 된대. 나라는 못하게 하면 되니까. 아, 많이 망했네. 조의금 보내고 싶어. 얼마? 2만원. 아이고, 손 크시다. 에이, 그래도 하지만, 저 같은 당 식구들 망해가 보내는 위로금인데, 뭐 조금 뭐 나한테는 무리지만은, 그 정도는 해야지. 그 기왕이면은 재밌게 2만 원을 그 차떼기로 보내봐요. 이거 재밌다. 네, 차 트렁크 딱 열어봤는데 2만 원. 야, 나 진짜 하고 싶다. 아, 이게 그 욕심난다. 이거 나 주면 안 될까? 나 이런 거 많은데. 많아? 야. 욕심 나면은 들어가서 개그나 같이 짜봅시다. 아이들 조심해. 들어가요. 들어갑시다. 네, 짭시다. 문 열고. 야, 진짜 이게 개그. 어서오세요.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건 어떨까?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종로나 이런 데, 그 공원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 딱 갖고 얘기하는 거지. 어르신들한테 빨리 드리려 했던 그 노인 기초연금을 자한당, 국당, 바른당, 야당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연기가 됐습니다. 아하. 안 그랬으면 25만원씩 저 빨리 받을 수 있었는데, 야당들이 막 반대한 바람에 한 가을이나 대사 받으시 됐어요. 그 야당들은 왜 연기한 겁니까? 선거 때문에. 아하. 선거 전에 기초연금 주게 되면은, 선거 때 자기들한테 불리해질까봐. 선거가 먼저구나, 민생보다는. 그렇지. 민생보다는 자기들 입속다지가 먼저지. 그 바람에 우리 어르신들 4, 5, 6, 7, 8. 5달 동안 25만원씩 받을 수 있었던 거 다 날라가셨네. 이게 다 야당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가만히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인데도 그럴 거라 들으시고 나서 아이, 지들 선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걸 들이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그렇습니다.
항의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종로 공원에 뭐 이제 촛불 집회하는 거야. 아이, 좋다. 야, 3당 1위 하려면 물러가라. 아, 아름답겠네요. 어? 예. 지금 이 추운 겨울에 한 푼이 아쉬운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 선거에 그 유불리 따지는 그 몇 달을 그냥 밀어버려. 그 아동 수당도 미뤘죠. 밀었지. 그것도 지방선거 끝나고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서로 많이 나눠야 돼요. 그럼 가족끼리 친구끼리 지인들끼리 나누고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이거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잘 모르시면은 많이 알려드리고. 엄마 야당들이 선거 때 자기들 유리하려고 기초연금 밀었대요 뒤로.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일러 바치는 자세 참 좋습니다. 현 정부가 잘하는 게 싫었어. 야당들은 막 반대를 하고 그 말을 손해는 국민들이 보고. 야당들 덕분에 국민 여러분들이 고생 참 많으십니다. 소방 경찰 인력 늘리는 것도 야당이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현 정부가 잘하는 게 싫은 것도 싫은 거지만은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도 이건 뭐 싫어하는 게 아니냐. 응? 설득력 있네요. 특히 지난 9년은 나라 망친 집권 세력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전부 어깃장 놓고 있잖아. 민생과 직결된 거 전부 다. 응? 그리고 그 소방 경찰 인력 늘리는 거를 자꾸 공무원 증원이라고. 응? 공무원 늘려서 뭐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언론도 말이야. 소방 경찰 인력 늘리는 거라고 제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풀이해서 안 해요. 소방 경찰 인력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니까 뭐 틀린 말 아니지만은 그걸 자꾸만 공무원 증원 공무원 늘리기 공무원 자꾸 늘린다. 국민 세금으로 뭐 월급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기레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더 많이 이런 얘기들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노인정 경로당에 신고하십시오. 야당들 지금 하는 때문에 당장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연기가 됐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5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이 야당들 때문에 아동수당 연기된 얘기도 나누시고. 경찰 소방 인력 늘리는 것도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다. 이런 것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그거 혁신 읍면동 사업. 그렇지. 주민자치를 위해서 전국 읍면동에다가 주려던 예산 전부 다 깎아버렸잖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버스에서 와이파이 잘 터지게 하자고 와이파이 예산해놨는데 젊은 아들이 뭐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될 거 아니냐.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야당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야당들 덕분에 통신비 부담 앞으로도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현 정부가 대선 공약을 갖다 지키고 싶어도 야당들이 그 공약 지키지 못하게 해괴방식과 뭐 반대를 하고 있다. 이거 말씀드려야 됩니다. 본인들의 선거 때문에 아이들, 노인들, 국민들이 밥그릇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런 정당들이 국민의 삶에 과연 필요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나라가 잘 돌아가면 갈수록 이 본인들 선거는 불리해지는 정당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이 손해를 봐야 될 이유는 10원어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정치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국민 삶에 필요 없는 정당은 국민들 손으로다가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들어 없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잘 합니다. 안 그러고 냅두면 지난 9년과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거예요. 지난 9년이 그렇게 좋으셨으면 그냥 냅두셔도 되는데 그럼 저희들 우리 살아나게 하는데 아유 참나.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그렇고 내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이걸 제대로 알리질 않으니까 우리가 맨날 목 아프게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맨날. 우리도 지겨워요. 한 얘기 또 한 것 같아서. 아이고, 참. 우리나 하고 있지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하냐고 이거를. 제발 말해줘. 저건 누구야? 진우션이네. 응? 동작 그만! 깜짝이야. 그러게 왜 또 장난질이야?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도톰한 종이로 된 건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 스타일처럼 얇은 종이로 된 걸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빳빳해. 막 흔들지 마. 자세히 보게. 보통 종이야. 그러고 말. 양 선장, 백문 거래장 얼른 출발해.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멋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거 왜 이래? 아기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가려 그러는지. 그래. 확실히 쳤지. 다시 쳐? 세게 쳐. 잘 안 들려. 오늘 내가 두꺼운 거 입고 왔어. 어떤 여자라고? 나 입에 나온 여자야. 두꺼운 거 입었구만. 잘 들어. 어떤 대학 교수들이 잘 들어.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때 자기네 자석들을 공동 저자라고 올렸다잖아. 뭐?
공동 저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것이요. 그것도 심지어 아직 중고등학생밖에 안 된 애기들을, 그것도 심지어 실험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험기구 정리하는 것만 시켜놓고도 거기서 이랬다 해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넣어줬다는 거야. 세상에, 논문이 무슨 족보야? 그딴 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들 양심에 난 털 밑장을 확 다 빼가지고 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와볼라니까. 양 선장 뭐하고 있나? 빨리 출발해버려! 근데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뭐를 또 어쩌게? 토종, 응? 죽이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저 쌀벌한 이야기를 입에 담으면 안 되지.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주기자. 그래. 한번 몰면은 절대로 안 웃는다는 그 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깜짝 놀랐네, 아이고. 그런데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문이라 바쁜데? 엄청 바빠. 이런 것까지 뭘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대체 누가 하는 거야, 전화를? 주기자. 나, 잘 들어.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대학 교수들이 자기네 자식들 스펙 쌓아준답시고, 유명 학술지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불안불안하네.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뭐 어디 아파? 아니. 왜 이렇게 오바에 별 얘기도 안 하는구만. 난 놀라면 이래. 글쎄 주기자 말이 그런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래. 이번에 적발된 것만 자그마치 10명이 넘는데. 뭐죠? 그것들 진짜로 안 되겠구만. 그치? 다들 동작 그만!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이런 걸 뿌리를 뽑아보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은 CD 밑장면 노래나 들어 지금. 빨리 가야 쓸게.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이거 지금 나온 거 빼. 이 CD 이거 어디서 구했나? 내 편인 사람이 구해줬지? 구했나? 내 편인 사람. 양 선장 뭐래 빨리 출발하고. 소리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과거 그 운영위원장 시절에 그 특활비를 아내에게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친북 좌파 정권이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밖에 사용. 예, 기조 발언에서 그런데 평소 연설 때도 그러시고 주사파 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주사비 아빠였던 사람이 전향했다고 선언한 일이 있습니까? 역전을. 홍 대표의 말씀하시는 언어 태도 여전히 논란이 많고.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번 지적해 보시죠. 하나의 뭐 암 고름덩어리. 암덩어리가 맞죠. 암덩어리 김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다. 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인데 오늘 노은지 기자 홍준표 대표 생일이었군요. 저도 몰랐는데 12월 5일이 63번째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 여당에서. 우리 절대로 좌파가 아니라고 좌파 알러지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친북 정권 맞다. 그렇지만 종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프린티지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넓혀졌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뭐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거 뭐 나름대로 할 말 다 했다고는 보지만은 그러나 이 정권이 곧 끝날 거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 그 운영위원장 시절에 그 특활비를 아내에게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친북 좌파 정권이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밖에 사용. 예, 기조 발언에서 그런데 평소 연설 때도 그러시고 주사파 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주사비 아빠였던 사람이 전향했다고 선언한 일이 있습니까? 역전을. 홍 대표의 말씀하시는 언어 태도 여전히 논란이 많고.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번 지적해 보시죠. 하나의 뭐 암 고름덩어리. 암덩어리가 맞죠. 암덩어리 김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다. 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인데 오늘 노은지 기자 홍준표 대표 생일이었군요.
저도 몰랐는데 12월 5일이 63번째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따로 뭐 생일 축하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이제 생일을 맞아서 여기 저희 광화문 사옥 옆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먼저 전 작가님은 최근에 홍준표 대표의 행보를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막말 논란에도 좀 휩싸여 있는 것 같고요. 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당 안에 그 사정이 예. 이 한마디로 이제 폭격 맞은 집안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 안에서 재건을 위해서 최선은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사실 말의 품격에 대해서 기자들이 저는 아무리 짧아도 10년은 갈 거라고 보고요. 길게 가면 20년도 갈 수 있죠. 네. 앞으로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병규 기자. 오늘 홍준표 대표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언급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자, 일단 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얘기가 나온 게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라고요. 이명박 정부의 안보 실세였는데 오늘 이제 검찰에 소환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영상 보시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그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거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사진을 안 건 이유는 뭡니까? 세 분은 다 고인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 문제는 그건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양반 보니까 100살까지 살 것 같더라고.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평가를 하고 사진을 거는 게 그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정말로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다. 혐의 있으면 불러서 조사. 만나게 단총을 주는데 막을 방법이 어딨어. 그 사인의 댓글 몇 개 가지고 대통령 소환한다. 야, 그 이야기 듣고 참 기가 막힌 나라다. 나는 그런 생각하지. 그 수사막을 생각 필요가 없어요. 나는 방법도 없어요. 홍준표 대표가 오늘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의 부인과 이제 홍준표 대표의 부인 이순삼 여사 간의 신경전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머물면서 SNS에 뭐 친박계를 바퀴벌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거기에 대해서 친박계가 발끈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경기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부인들과 이순삼 여사가 함께 저녁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청원 의원의 부인인 이선아 여사가 그 모기랑 바퀴벌레 죽이는 F킬땡이라는 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 그거를 사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했대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조금 두 사람의 기싸움이 네. 뭐 좀 둘 다 기센 분이긴 해서 기싸움이 약간 치열했다 뭐 이런 뒷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F킬 땡을 줬다는 거죠. 서청원 의원 부인이 홍준표 대표 부인한테. 네. 근데 전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부인들끼리 실제로 저렇게 좀 뭐랄까 미묘한 신경전이 실제로 저렇게 많이 좀 펼쳐지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가끔 그러기도 하는데 저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 그냥 부인인 거예요. 무슨 직함도 아니고. 그런데 저것을 전선을 확대한다는 거는 오히려 부인이라면 그런 걸 무마하면서 예의 있게 지난번에 서로 이렇게 거친 말이 오갔는데 우리 그냥 우리끼리라도 친하게 지내자. 이런 것이 이제 품격이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부인들도 이제 격을 따져야 되는데 그 격이 이제 모자라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홍준표 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당연히 비판을 했을 텐데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비판했을까요? 목석을 또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관심사였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지적해 보시죠. 언론에 나온 예는 암 고름덩어리 암 고름덩어리 암이 보통 명사 아니에요. 고름덩어리가 보통 명사 아니에요. 당내 특정 인사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암덩어리가 맞죠. 그런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품격 있는 말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참 의의가 없다. 근데 사람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본질을 숨기면
그래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친박 진영을 뭐 암덩어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인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 네. 뭐 최근에 어떤 이런 막말 논란에 대해서 전혀 홍 대표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예요. 네, 이 토론회에서 좀 더 얘기를 한 게요. 이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운운하는 게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YS의 말을 상당히 좋아한다라면서 그런 간접적으로 그런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네. 근데 노은지 기자, 이 홍준표 대표 부인과 또 친박 진영의 한 의원의 부인 간에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는데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얘기예요?